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정남 차장 모시고 시장 왜 이러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티는 것도 힘든 것 같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네. 왜 이런다고 보세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어둠에 그늘진 악재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실제로 뭐 IRA법이라든가 칩서프를 통해서 리쇼어링을 통해서 안에다 공장을 지으면 너희들한테 대단한 혜택을 줄 거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홀딱 엎어졌잖아요. 엎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투입된 자금이 이제 이것은 이제 감가상각으로 떨어내야 되는 자금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말에 있었던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해서 이제 뭐 세액 공제는 없다 이런 결과가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텐데 현대기아차가 올라서가 아니라 반도체는 더 심각하죠. 현대기아차는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안 만들어도 하이브리드로 전환할 수 있는 유두리를 갖고 있다라는 점. 왜 올랐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미국에게 무언가 요청하고 밀당을 하기 위해선 파운드리에 대한 확고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도 아니니 이두저도 어쩔 수 없이 천수답으로 미국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빠졌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시장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매도가 심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기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반도체를 배제할 것이다. 이런 리스크보다는 언젠가는 우리와도 이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게 될 텐데 우리 기업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나 그것이 어느 타이밍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끝내고 할지 남북 북한과 대화를 먼저 하고 할지 뭐부터 할지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이제 그러면 반도체를 놓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기다려 볼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본회의 통과해 가지고 발의되는 이제 이것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럼 이번 달 말이죠. 네. 좀 맨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런 문제에서 대해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솔직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양대 축입니다. 양대 축. 지금 여기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일단은 좀 화끈하게 도와주고 상생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니네가 좀 세금을 좀 더 내라 이런 이야기로 진행된다면 좀 국민적인 공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힘들다 보니 막연한 외침마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주말에 나왔던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대한 악재 대비해서는 오늘 아침에 현대차가 좋았고 지금은 기아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현대차가 올랐던 것은 별도의 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트럼프의 경호 로봇계를 보스턴 다이나믹스 실제로 현대차가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테슬라로만 가는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아침부터 올랐다는 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밸류를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기아차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제 고배당과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막연한 상상인데요. 내년에 성장의 정체가 있었다라는 것은 올해 초부터 이미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속에서 6월까지도 증시가 주가가 좋았던 것은 이제 가을 9월 10월에 있었을 그 인도의 IPO 때문이었는데 IPO 자체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관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그룹의 투명성과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로. 하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투명성과 이러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뭐 주주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차가 내년에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것은 모든 자동차에 이거는 미국이 두드려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은 현대차만 맞았나요?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도 다 주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중국이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뉴스로 이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반응을 했다는 거 본다면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를 통해서 얻어맞을 수 있을 만한 그것에 대한 선반영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바라봐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좀 반도체 쪽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온기의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별법 11일 발의했고 한 28일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시행이 될지 볼 수 있습니다. 통과가 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멘텀은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라는 부분 언급 주셨고 어쨌든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요, 차장님. 네. 유동성이 주식보다는 코인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 도지코인도 있는 곳이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멘트를 많이 1기 때와는 다르게 2기 후보 시절에는 많이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싶은데요. 가상화폐는 뭐 황금기가 온 것 같긴 한데요. 요즘은 코인 상담을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뭐 반도체 물어볼 게 뭐 있어? 팔 거야? 이제 사는 타이밍 오면 전화 줘.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전화가 이제 코인인데 네. 오늘도 통화한 내용은 저는 붙들고 계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왜냐하면 주식은 그 나라에 좀 국한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은 글로벌 자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빅테크에 국한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되었든 중국이 되었든 이것을 각자의 시나리오로, 이거 되게 음모론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시나리오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정 안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세금을 벗는 이 안에서 정당화 자산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게 주요 목적일 것이고 그것을 아니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쪽 다 나쁜 패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1억 5천 넘어가면 나도 이젠 들어갈까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억 5천 돌파한다면 일부를 이익 실현하셔서 조금만 팔아서 민코인으로 쭉 깔아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은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는 2번의 버블을 만들어내거든요. 전 세계인이 봤었던 버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어떤 주식에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점을 볼 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관련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된 주들 이 종목보다는 암호화폐를 사시는 것이 전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경계하셔야 될 것은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못 돌아오고요. 레버리지는 그것에 대해서 기간 싸움에서 승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코인으로 이제 안 좋은 결과물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레버리지 이거 10배, 100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한 번이라도 호기심에라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인이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런 정황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분간 테마 장세가 이어간다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주들도 충분히 그 안에 수남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단일가긴 한데요. 뭐 플러스권 나타나고 지금 아래 보이고 있는 종목들 뭐 거의 대부분 아무래도 비트코인 연동되다 보니까요. 플러스권 오늘 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화들짝한 이슈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요. 미국에서 출시되고 나서 10개월 만에 한국에 이제 한 이번 주 금요일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500만 원 돈이던데 어떤 재료로서 가치를 두고 보세요? 재료 없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이슈 트레이딩 전략을 짠다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뭐 이미 글로벌 출시가 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출시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게임 산업과 IT 신제품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국가로서 최적화되고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유튜버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개가 네. 될 때 전혀 소외되어 있었던 지금 테마 장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 뉴스로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 속에서 뭐 어떤 재밌는 영상 같은 자극적인 바닥에서 한번 고개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이슈의 재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주가가 더 빠지는 것을 전망하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이거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의미 있는 섹터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렸던 것이 그 태양망원경 그 한 달 가지고 우주 네. 관련주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되면서 급등을 주지 그죠. 않았습니까? 그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거래가 한번 들어왔다가 빠졌던 것이고 이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들은 거래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주말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그 투명 디스플레이 이렇게 신축성 있는 거 그걸 발표했다고 하는데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들이 좀 무겁기는 합니다. 관심이 소외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국내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 아예 바닥권에 있어서 거래가 터지나 안 터지나 반응을 보고 일단은 안테나를 한쪽은 세워놓고 있을 만한 정도의 뉴스는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적 가치. 일단 우선순위 윗단으로 보고 계시진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이쪽은요. 체코. 네. 관련해서 방한한다. 근데 2주간 방한한다. 그럼 뉴스는 나올 거고 네. 원전 관련해서는 어떤 움직임 예상하십니까? 원전 무거워요. 근데 네. 지금 체코 듀코반이 원전 수주했는데 프랑스랑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야 그거 안 돼 저거 독점법 위반이야 해가지고 진정서를 냈는데 체코에서는 뭔 소리야 기각시켜 버렸거든요. 기각 뉴스에 주가가 반응을 안 했어요.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력단이 와가지고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딴지를 거니 가격은 조금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정도는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격을 건들 확률은 낮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지금 방안을 해서 실무 협상을 하는 과정은 악재보다는 호재로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뭐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거기서 진정서를 기각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랑 쇼부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 그 진정서를 들고 왔었어야죠. 그죠? 기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환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과 트럼프의 수혜주 중에서도 연결고리 중에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원전은 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사이클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은 좀 지금의 자극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으로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있는 섹터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 얘기 나눠봤는데 뭐니 해도 돌고 돌아서 역시 트럼프 관련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럼 지금 차자님께서 지금 최우선 관심주로 본다면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항공우주 좋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남아있는 방산이다. 예. 남아있는 돌파하면 하나 시스템 꼭 보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너무 갔어요? 그대로 시원하게 네. 가서 아유 시황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지만 종목 잘 찍어드리는 것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쓰담쓰담 한다면 하나 시스템이 올랐던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 오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방산주 두 개는 한국항공우주 전투기와 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초기함과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나오션에는 방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항공우주는 방산과 우주항공, 하나오션은 방산과 조선의 의미를 품고 있을 텐데 실제로 전략적 무기들은 이제는 위성시대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우주에서 보잖아요. 잠수함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잠수함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성 있는 전략적 무기로서 성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오션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잠수함의 매력을 발산한다면 함께 보실 종목 중에 범한 퓨얼셀이라고 네. 하는 수소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소연료 전지는 친환경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네. 아닙니다. 잠수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 전지는 효율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방산주로서 의미가 부여될 때 함께 볼 종목 범한 퓨얼셀도 한번 바닥에서 바늘이 자꾸 솟아서 의심이 되긴 합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뷰 들어봤고요.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